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에요. 요즘 어떤 남자가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의 착각인지 헷갈릴 때 있으시죠? 특히 말은 안 해도 뭔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남자의 감정인지 습관인지 단순한 친절인지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죠. 때때로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는 마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여자에게 거절당하는 게 무섭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땐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상처 입을까봐 한 발 물러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가 눈치만 보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호감 신호는 표현은 없지만 감정은 있는 그 미묘한 타이밍에서 남자의 마음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신호,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한다. 남자는 감정이 없는 상대에게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노력을 쉽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 도와줄 수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이거 같이 봐주시겠어요? 이런 가벼운 부탁을 남자에게 했을 때 그 남자가 바쁘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하거나 일정을 조정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무언의 표현을 한 것이죠. 특히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행동은 실제로 남자가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이라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남자의 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작은 부탁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너무 큰 부탁도 아니고 너무 작은 부탁도 아닌 그 사람이 적당히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부탁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영화 예매하려고 하는데 혼자 보기 좀 그래서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부탁이나 집에 가는 길에 무서운 골목길을 지나야 하는데 그 골목까지만 좀 걸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부탁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말한 이런 부탁들은 당신에게도 조금은 용기가 필요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이 없다면 절대 쉽게 들어주기 힘든 부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시간도 써야 하고 함께 동행도 해야 하고 감정적인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가 당신의 이런 부탁에 망설임 없이 그래요, 같이 가요. 그럼 내가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요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그 남자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는 마음 없는 사람에게는 애써서 자신을 귀찮게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사소한 문제조차 자신이 해결해주고 싶은 기회로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시선이 자꾸 머문다. 사람의 눈은요,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정말로 관심 있는 대상에게 시선이 자주 가고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교실에서 친구랑 이야기하는 중인데도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서 그 여학생이 있는 방향을 보게 되거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회의 중인데 자꾸만 당신 쪽으로 눈길을 보내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엔 노골적인 남자의 호감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때로 어떤 남자들은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재빨리 피하지 않고 오히려 눈웃음을 짓거나 시선을 유지하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건 명백한 호감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빈도와 반응입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시선이 머문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건 그 남자 마음이 이미 당신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자기 어필.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강한 남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뭐에 능숙한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등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팔뚝을 보여준다든지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라며 상대방은 이해가 잘 안되고 흥미도 없는 자기 직업적인 이야기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일부러 꺼내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좀 괜찮지 않나요? 라는 남자의 작은 어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어필은 그 남자가 좋아하는 당신 앞에서만 유독 자주 나온다는 특징이 있죠. 네 번째 신호, 스킨십.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인데요. 남자는 원래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대부분 여성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관심 없는 사람과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오히려 불편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여성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좁은 자리를 지나가면서 팔이나 어깨가 가볍게 닿았다든지 자리를 옮기면서 무릎이 맞닿았다든지 등등 이런 우연한 접촉 상황에서 그 남자가 당황을 하거나 급하게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다면 그건 그 남자의 호감 신호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반면에 당신과의 신체 접촉에서 급하게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건 그 남자의 호감 신호일 수 있죠.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그 남자의 성향이 아닌 감정이 개입된 반응이기 때문에 의외로 가장 직접적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의 일상에 대해 계속 궁금해한다. 남자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둔 여성에게 보이는 가장 명확한 태도 중 하나는 그 여자의 삶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뭐 하셨어요? 주말엔 뭐 하세요? 혹시 요즘에 빠진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이런 질문에서 그 남자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당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그 남자는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죠. 또한 이런 질문은 단순히 당신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당신과의 대화의 접점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관심사에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은 뒤에 그 영화 저도 봤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할 소재를 만든다든지 보드게임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보드게임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드게임방 같이 가보실래요? 라면서 은근슬쩍 데이트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등등. 만약 어떤 남자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계속 물어보고 그걸 기억하고 또 이야기 꺼내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 남자가 당신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호감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남자의 호감 신호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두 번째, 시선이 자주 머문다. 세 번째, 자기 어필을 한다. 네 번째, 스킨십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다. 다섯 번째, 당신의 일상이나 취미에 관심을 가진다. 이 5가지는 모두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주는 행동들이에요. 표현은 서툴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만큼은 감출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 남자가 오늘 이야기한 행동 중 3가지 이상을 보였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나 우연으로 보긴 어려워요. 분명히 감정이 섞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그 남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혹시 나만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만 하다가는 좋은 인연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주 작은 표현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자주 이렇게 대화하고 싶네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 말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신의 이런 가벼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용기가 썸이라는 이름의 긴장감을 관계라는 안정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큰 언어로 당신을 지켜내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지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남자 나에게 너무 다정한데 나 좋아하는 거 맞죠?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요, 저는 그 말에 맞아요.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준다는 건 너무나도 애매한 지진이니까요. 꽃선물, 칭찬, 따뜻한 말, 그건 진심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 남자의 생활이 바뀌고 감정 구조가 바뀌고 무의식적으로 여자 중심의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흔히 놓치는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5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만약 오늘 말하는 이 반응이 없다면 어쩌면 그 남자는 당신이 보기에 아무리 다정해 보여도 진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진짜 사랑은 자신의 일상을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나
누구나 연애 초반엔 상대방을 위해서 영화 장르 한번 바꾸고 타고 싶은 카페를 양보해주고 데이트 시간 맞춰주는 것쯤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조율이에요. 진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에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걸 줄였어. 너랑 더 오래 통화하고 싶어서. 주말엔 항상 혼자 낚시 갔었는데 요즘엔 너랑 산책하는 게 더 좋아. 이건 단순히 배려라기보단 그 사람의 루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의 습관, 취미, 인간관계까지 당신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되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요, 사랑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는 생활이 변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일부를 당신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익숙한 생활 패턴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당신을 선택한 남자, 그 남자는 지금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한 상대방에게 못해줄 때 진짜 감정이 보입니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잘해주고 싶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싶고 시간도 많이 쓰고 노력도 아끼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면서 항상 그렇게 해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때론 돈이 부족하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렇게 못해줄 때 그 사람이 태도가 어떤가예요. 그냥 바빠서 오늘은 안 돼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말하고 끝나는 남자들도 있고요. 나 오늘 너랑 꼭 있고 싶었는데 상황이 너무 바빠서 정말 미안해. 대신 이번 주말엔 너가 저번에 가고 싶어 했던 카페에 함께 꼭 가자. 이렇게 아쉬움과 미안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말하는 남자도 있어요.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서 못해주는 것보다는 미안하다는 감정을 더 크게 느껴요. 말 한마디가 짧아도 그 안에 어쩔 수 없었음과 너무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 미안함을 덜어주려고 작은 선물 하나, 짧은 통화 한 번이라도 더 하려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당신과의 관계를 일회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싶어하는 관계로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사랑은 잘해줄 때보다 못해줄 때 훨씬 더 진심이 보입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여행은 어디 갈까? 라는 말보다 우리 함께 적금을 들어볼래? 미래를 계획하려면 저축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한번 전셋집 알아볼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관계 초반에는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감성적인 이야기, 서로의 취향을 맞춰가는 게 다였지만 사랑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그 남자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과 인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감성만 있는 남자보다는 현실을 나눌 준비가 된 남자가 진짜 당신의 인생 파트너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과 같은 방향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뿐 아니라 서로의 삶까지 나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은근한 허세를 부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세는요, 거짓 포장이나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더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남자의 행동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 혼자 제주도 자전거 일주했어. 그때 회사에서 내가 주도했던 프로젝트가 꽤 컸거든. 이런 이야기들. 그 얘기는 굳이 당신에게 안 해도 되지만 괜히 자랑처럼 보이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남자는 당신에게 멋진 남자로 기억되고 싶어서예요. 남자는요, 진짜 마음이 가는 여자 앞에서는 자존심보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앞서요. 그게 때론 유치한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남자의 내면 깊은 감정 표현 중 하나죠. 평소엔 말도 없고 무뚝뚝했던 사람이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깊은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에게 항상 멋지게 보이고 싶거든요. 다섯 번째, 그 사람 주변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건 당신을 위한 침묵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을 쉽게 풀어내자면 그 사람 스스로 자신 주변 사람들을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덜어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는 굳이 이 사람이랑 약속 잡지 마, 이 사람 그만 만나 라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예전엔 자주 연락했던 여사친들, 이성 친구들과의 모임, 불필요한 모임 등등 당신과의 시간을 위해서 또 당신의 감정을 위해서 이런 모임들을 하나씩
없애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카톡창이 조용해지고 SNS에 쓸데없는 흔적들을 줄여가고 요즘은 그냥 너 하나로 충분해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 그건 당신을 위해 자신의 세상을 조금 줄여가는 남자의 조용한 사랑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의 하루에서 익숙했던 누군가들이 사라져간다면 그건 아마 당신이 그 남자의 하루를 전부 채웠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남자가 진짜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5가지 반응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 5가지를 다 해야 남자가 진심인 건가? 조금 부족하면 그 남자는 진심이 아닌 걸까? 이렇게 말이죠.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사람마다 속도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이 5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그 남자가 진심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성실함이나 배려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 말한 내용 중 그 남자가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하더라도 당신에게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심은요 결국 삶에서 드러납니다. 말과 선물, 이벤트로 포장된 감정보다 생활의 변화, 시간의 배분, 감정 구조의 이동, 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면 그건 분명한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주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요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큰 언어로 당신을 지켜내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 사람의 작은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이 당신에게 기울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의 징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